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은 내 몸에서 어떤 근육과 내장 등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호르몬과 효소의 여러 재료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백질은 우리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실질적으로 내 몸은 포도당을 이용하는 것 같은 원리로 단백질도 나중에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근육을 구성하고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총 20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9가지 종류는 내 몸에서 직접 형성할 수 없다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 나머지 11가지 종류는 외부 음식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불리고, 각각의 아미노산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영양제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량, 단백질의 어떤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 몸에 근육량이 많지 않다면 다시 요요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뇌, 간, 신장, 기타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내 몸에 있죠. 근데 근육이 실질적으로 하루 동안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에 약 20%의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적은 사람과 근육이 많은 사람과의 하루 어떤 칼로리 소비량의 차이는 103kcal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이게 1년 정도로 환산을 하면 대략 5kg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체중이 잘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하나 뭐냐면 우리가 식사 유발성 열 생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이 열량의 30%를 소화하고 뭐 여러 가지 대사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탄수화물이나 지방, 얘네들은 온전히 내 몸에 저장되거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데, 어찌됐든 내가 섭취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고, 이러한 효과 덕분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1년 동안 4,800kg 정도를 체중 감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단백질은 쉽게 이제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은 일단은 스파이크를 찍으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혈당치를 찍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인슐린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약간 올리기는 하지만 탄수화물보다는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지방으로 변하는 그 성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의 최종 산물 이 아미노산은 주로 근육과 내장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는데, 지방과 뭐 글루코스로 전환되는 이런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살찌지 않는 걱정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제가 이제 탄수화물 설명하면서 먼저 야채를 드시고 나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혈당이 서서히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고기와 생선,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를 하셔야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그 서서히 오르는 걸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도 서서히 완만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저혈당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단백질에 대한 기본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 보충제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